안녕하세요, 닥터 부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40, 50대 남성분들이 받기 좋은 시술, 남자분들이 병원에 가기가 조금 꺼려 하시고 하니까 요런 시술들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너무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30, 40대가 20, 40대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30, 40대가 받기 좋은 시술. 30, 40대면 예전으로 치면 나이가 좀 많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아빠거나 하나의 엄마거나 그런 나이대이겠지만, 요즘은 다르죠. 요즘에는 뭐 싱글인 분들도 계시고 자기 관리에 여념이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병원 찾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거나 터부시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됐어요. 트렌드 자체가 20, 30대, 30, 40대가 병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30, 40대 남성분들이 편안하게 병원을 찾아와서 시술을 받기 좋은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도 우리 송경평 원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장 좋은 가성비 좋은 시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보톡스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 방금 가볍게 보톡스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종군당에서 나온 원더톡스, 하나는 대웅제약에서 나온 나부타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성 발현율이 약간 적다라는 거고, 실제 그 모태가 됐던 거는 이제 엘러간사의 보톡스를 모태로 해서 그걸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든 보톡스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의약품을 잘 만들잖아요. 잘 만들다 보니까 외국에 수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톡스가 뭐 국산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어디에 언제 맞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톡스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크게 보톡스를 맞을 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주름을 없애느냐, 크기를 줄이느냐. 스킨 보톡스까지 합치게 되면 피부의 탄성과 모공을 줄여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가장 좋은 거, 작은 시술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주는 것은 주름 보톡스입니다. 요즘에 뭐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하시면서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이 뭘까요? 미간하고 이마, 코 짠등을 찌푸리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뭐 집중을 해도 그렇고, 화가 나거나 인상을 쓸 때도 그렇고, 눈썹을 들거나 이마에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 주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근육에 의해서 주름의 골이 더 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름 운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주름이 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톡스를 맞는 분과 맞지 않는 분 두 분이 계셨을 때 보톡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맞았던 분들이 덜 늙었다고 했죠.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름이 골이 덜 깊어지고 피부의 탄성도 계속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톡스였고, 그리고 이마 미간 보톡스입니다. 이마와 미간을 항상 현대인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가 덜 나면서 이마 미간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은 역시 이마 미간 보톡스고, 처음에 나타나는 조금 변화는 이마가 조금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지만 금방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성분들이 하기 좋은 보톡스 중 하나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갸름한 걸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얼굴에 턱 보톡스를 맞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작아지게 만들고 줄일 수 있고, 이게 줄면서 얼굴이 당겨지는 효과도 낼 수 있거든요. 더 갸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턱 보톡스 역시 되게 간단하면서 좋은 시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턱 보톡스도 1년에 한 2번 정도 맞게 된다면 갸름함을 유지할 수 있고 얼굴이 당겨지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톡스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보톡스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음 생기는 게 뭘까요? 팔자주름이 짙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마의 골주름 같은 경우도 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필러입니다. 필러. 여기 레스틸렌 필러가 하나 있고,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쓰는 동국제약에서 나온 벨라스트 필러가 있어요. 필러는 너무 많은 시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작용도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처럼 얼굴이 막 커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필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술했다는 거는 그만큼 가장 안전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너무 많은 시술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아진 게,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운전 실력도 더 늘어났지만 사고가 늘어난 건 많기 때문이거든요. 시술이 많아서 부작용이 많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날이 갈수록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들, 우리가 보톡스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팔자주름이라든지 입가에 있는 주름이에요. 여기는 움직임을 저해하게 된다면 얼굴이 이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써서 약간 볼륨을 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훨씬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필러 자체가 그래도 싫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보이시는 콜라겐 필러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죠. 주베룩 볼륨과 또 저희 병원에서 밀고 있는 올리디아, 그리고 에스테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스컬트라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저희 와이프도 시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레디어스입니다.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울트라콜, 얘는 폴리디옥사논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콜라겐 필러는 일반적인 HA 필러, 히알루로산 필러와 다르게 몇 차례 시술을 한다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살이 차오르는 겁니다. 콜라겐을 증식시켜서 일부 주름이 있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진 부위를 내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피부를 탄성을 생기고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좋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볼륨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빵빵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필러를 선택할 때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콜라겐 필러가 좋다고 해서 왔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술을 할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필러인지는 직접 우리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디어스도 굉장히 좋은 필러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볼륨감이 좀 적어요. 피부 탄성과 잔주름을 줄여주는데 그럼 어디에 좋으냐? 입가 마리오넷 주름이라든지 작은 팔자 부위, 그리고 입가 부위 라든지 이마주름 혹은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올리디아라든지 에스테필 같은 경우는 볼륨감이 더 커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는 옆볼이라든지 넓게 꺼진 부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앞광대에 볼륨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위에 사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 고랑이라든지 이런 부위는 굉장히 피부가 얇아서 비치기가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그런 경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울트라콜을 쓰는 겁니다.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눈 밑 주름이라든지 눈물 고랑이 있는 경우에 사용했을 때 안전하게 결절이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시술을 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무언가 조금 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시술이 있다면 그것은 필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필러도 종류가 콜라겐 필러와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시술들이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탄력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링크, 올리지오 또는 V로 인모드 등을 써서 얼굴형에 맞도록 피부를 탄성을 주고 얼굴을 당겨줘서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시술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프 치거나 야외 활동이 많으시다 보니까 피부 색조에 대한 관리가 적으세요. 선크림이 무조건 기본이지만 만약에 하지만 얼굴에 얼룩덜룩 점이 있거나 사마귀가 있거나 그리고 흑자가 있는 경우 생각보다 사람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토닝처럼 지속적인 시술을 받지 못하더라도 병원을 내원해서 편평 사마귀가 크거나 흑자가 있는 경우는 1주, 2주 간격으로 잦은 내원이 아니더라도 한 달, 2달 간격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의 색소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고, 흑자라든지 편평 사마귀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훨씬 화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소가 있을 때 나는 괜찮아 내지는 부끄러워서 하기 싫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을 해서 간단하게 보톡스, 필러, 그리고 필요하다면 편평 사마귀나 흑자 같은 처치들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30, 40대 일단 남성분들을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여성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병원 가는 게 조금 병원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보톡스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일 간단한 입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항상 맞고 있는 게 보톡스인데 짱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4년을 한번 젊어져 보자고요.